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이 반도체 세계 소재 중 가장 중요하고 수요도 가장 많았던 고순도 불산이 국내에서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선 기술 독립 이렇게 하나씩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황희준 기자입니다. 충남 공주에 있는 한 화학 소재 공장. 밀폐된 공간에서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작은 통에 담긴 액체 물질로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불순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이 반도체 세계 소재 중 가장 중요하고 수요도 가장 많았던 고순도 불산이 국내에서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선 기술 독립 이렇게 하나씩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황희준 기자입니다. 충남 공주에 있는 한 화학 소재 공장. 밀폐된 공간에서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작은 통에 담긴 액체 물질로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불순물 농도를 검사하는 곳으로 초고순도 불산액 제조의 최종 공정입니다. 불산은 반도체에 회로를 새기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에 쓰이는데 특히 초고순도 불산액은 주력 상품인 메모리 칩 제조에 사용됩니다. 가장 민감한 공정에 투입되는 만큼 순도는 12-9, 분자 1조 개 가운데 불순물이 든 경우가 1개 정도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에서도 소량 생산됐지만 경제성 높은 일본 제품이 더 선호되면서 국내 수요의 3분의 1을 일본에서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산 대체가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반년 만에 초고순도 제품 생산 라인 증설에 성공하며 국내 수요 대부분을 충족하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제 굉장히 급박하게 돼서 공장 증설을 굉장히 빠르게 노력을 했습니다. 일본 또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전혀 품질 측면에서 못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품질 검증도 마쳐 일본산을 대체해 공정에 투입됩니다. 역시 일본의 규제 대상인 기체 불화수소나 접히는 디스플레이 소재인 불화폴리이미드도 국산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체 비용이 든 셈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도 소재 산업의 강자가 될 기회를 잡은 겁니다. 20개 품목에 대해서 2년 내에 공급 안전성 조기 확보, 나머지 80개에 대해서 5년 내에 공급 안전성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정부는 이 여세를 몰아 올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작년보다 2배 많은 2조 원을 투자하고 더욱 세밀한 관리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황희준입니다. はい、どうですか？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日本でも一応多少はニュースは流れて、韓国でもフッ化水素、液体フッ化水素、国産化成功したと。でも純度はその品質は日本の方がいいだろうっていう報道が多いんですけども、はい、この韓国のニュースから見てますと、12-9、要するに0.9 が12個。はい、だから不純物1兆分の1という水準で国産化、しかも大量生産に、成功したというニュースなんですよね。ゼロが並んでるだけじゃ全然わかんない。あれが1兆分ですか？はい、はい、12個で1兆分の1です。すごいですね。はい。で、日本のこのマスコミでなんか取り上げてほしいなと思うのは、この日本でフッ化水素を作ってた会社があるんですよね。はい、森田化学工業ということとケミセミファーとかっていう会社なんですけども、売上の会社全体がフッ化水素だけを作ってるわけじゃないんだけども、フッ化水素の輸出はほとんど韓国だったんですよね。はい、で会社全体の売上の 20% がなくなって、で営業利益 88% なくなってるんですよ。営業利益 88%。はい。もう大打撃ですね。日本のメディアが安倍さんがやったこの輸出規制によって日本の会社がこういう、被害を被ってるってことをね、日本のメディアは報道してもそんなに悪いこと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ね。これこそ反日行為じゃないんですかね。だと思いますよ。で、本当ね、森田化学工業ね、私たちも本当、視聴者50万超えたら取材に行きたいですよね。本当ですね。韓国のメディアが言っても、でもね、きついでしょうね。森田化学工業さんね。反日とかって言われそうですよね。何が反日だって話ですけどね。はい、会社が損害を受けたってことをね、メディアで言うことが。はい。はい。じゃあ次ですね。というニュースですね。はい。次は、
꼭 필요하지만 はい、 국회에 잠들어 있는 법안을 韓人グル 알아보는 ープ、 곽승규 기자의 법이 없다 夏姫、 시간입니다. ピーナッツリターン、 직원 갑질 皆さん、 폭행과 はい、 땅콩 회항, ご存知だと思うんですけど 물컵 も、 갑질까지 その動き 한진 を 오너 解説したい 일가는 と思 서로 います。 경쟁이라도 하듯 잇따라 무리를 일으켰죠. 하지만 여전히 건재한 모습으로 최근엔 막장 드라마 같은 경영권 분쟁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여러 건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에선 통과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누가 맡고 있는 건지 곽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카롭게 깨진 유리창, 산산조각난채 바닥에 널브러진 화병, 팔에 난 상처까지. 경영권을 두고 암투를 벌이는 한지그룹 오너일가의 민낯을 보여준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막장 드라마다, 가족의 난이다는 등의 평이 쏟아졌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장남 조원태 회장과 누나 조연아 전 부사장, 그리고 조현민 전무와 어머니 이명희 고문까지 이들이 가진 한진 칼의 지분을 다 합쳐봐야 25%가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4분의 1에 불과한 지분으로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카를 장악한 뒤 계열사인 대한항공, 진에어 등에도 경영권을 행사해온 겁니다. 청소년 작은 지분을 이용해서라도 크게 경영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탈출하게 되는 재벌 일가가 권한만 누릴 뿐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재벌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3년 전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실태가 늘어나자 당시 여야 4당이 모여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소액주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 의무화,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에게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 포함된 합의였습니다. 합의 이후 열린 법안심사소위 회의로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던 김진태 의원은 그날 합의에서 발표된 건 전향적 검토일 뿐이라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뉴스에도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가 통과된다고 다 낫다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뉴스에 났으니까 해야 하냐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합니다. 실제 김 의원은 이후 두 차례나 열린 회의에서도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あ、夏姫の、阪神グループ、まだやっぱ経営陣がいろんな問題を起こしてて、今度は内紛も始めてるっていうニュースなんですけども、はい、日本ではそこまでしか報道されないんですけども、実はもう一個どうしても伝えたい話があって、あまり知られていない。これ1年前の話なんですけども、はい、夏姫のお父さん、はい、阪神グループの会長だったんですけども、株主総会で、解任されるということが起きたんですよね。そうですね。はい。で、解任された直後に、10日ぐらい後だったかな、すぐ亡くなってるんですけども。そうで、アメリカで亡くなってますね。そうですね。まあ、よっぽど解任されたことが、すごい衝撃が多かったんだろうと思うんですけども、なんで解任されたのかってことを、これから見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よね。はい。はい。これ1年ほぼ前のニュースですね。1年前ですね。はい。はい。いきますね。はい。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직 해임에는 2대 주주 국민연금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지분은 11.56%에 불과하지만 전날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소액 주주들을 결집시켰습니다. 한때 주주총회 거수기라는 오명까지 썼던 국민연금이 크게 달라졌죠. 경영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은 조양호 회장 선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팽팽했던 무게추는 급격히 반대로 기울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찬반 입장을 미리 정해 밝히는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뒤 달라진 것 중 하나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마치 집사처럼 국민의 투자금이 축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때로는 적극적인 경영 개입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한항공 주총을 계기로 그 위력이 드러나자 재계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제히 지나친 경영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분 10% 이상을 가진 상장사는 대한항공 외에도 100여 곳이 넘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주요 기업에선 총수 일가에 이은 2대 주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일일이 경영에 개입할 경우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의결권 자문사 등에선 오너 리스크를 줄이고 경영 투명성을 높일 계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날 대한항공 주가는 2.5% 올랐습니다. JTBC 이세누입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日本でも韓国でも、国民年金機構が大企業の株を買ってるってことは同じなんですけども、そうですね。はい。ちょっとあまりにも違うことが起きてて、最初に聞いたらよく分からなかったと思うんですよ。どういうことかっていうと、いろんなパワハラをやってる問題のある経営陣だったと、この大韓航空阪神グループが。パワハラ、この女性陣がね、ひどいですからね。で、その国民年金機構として国民のお金を預かってる以上、そういうちょっと不適格な人物の経営者、その一族には賛成できないと、会長に。ということで、株を 10% 持ってたんですけども、阪神グループの。で、反対票を投じたら、外国の投資家とかいろんな国内の投資家が反対票を投じて、会長から解任されちゃったと。確か24年とか勤めてたんですよね。今まで一度も否決されたことがなかった。っていうのがこの夏姫のお父さんに起きた話なんですよ。で、今の映像を見る限りでは、一族で、25% 以下ですよね。ですから、それ 25% 以下の株主として、そのグループを全部掌握しているというのが問題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よね。そこに対して 10% 国民年金株を持っている国民が反対票を入れて、他が追随したという形になるわけですよね。で最後の方に財界が国民年金社会主義って呼んで反発してるっていうのがあ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も、国民の年金がね、投入されてるんだから、国民の意思が会社の経営に反映されるのは当然なんですよね。それで、なおかつほら、前のこの会長を解任したら株価が上がっちゃったということで、やっぱこれは国民の意識がなせる技だと思うんですよね。そうですね。で、残念だけど、この日本だと、ほら、逆の方のリスクの方が高いんですよ。不祥事を起こした会社が倒産しようとする。でもいいよ、倒産したら年金なくなっちゃうからねと。言ってもっと悪いことができる保険にね、年金で大企業の株を買ってることでなっちゃってますよね。そうですね。もう本当国民の意識でも変わるんですよね。はい。そのことを一番お伝えしたかったです。はい、わかりました。じゃあ次、時間もね。そうです。